시골에 귀농을 꿈꾸시는 분들은 경매 부분이나 일반 매매로 땅을 사기는 쉽지 않습니다. 농취증도 필요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제약이 좀 있지만 경매로 농지를 취득을 하시면 일반 매매로 하시는 것보다는 취득하는 과정이 보다 좀 쉽습니다. 영상 밑에 저희 로고를 클릭해 주시면 좋은 매물이 잔뜩, 그리고 남들보다 빠르게 좋은 물건, 저렴한 물건을 체크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꼭 좋아요까지 잊지 마세요. 귀농을 꿈꾸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사과밭으로 제가 나와봤습니다. 사과밭에 나온 이유는 대부분 귀농을 꿈꾸시는 분들이 작은 평수든 큰 평수든 이렇게 가수원에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수원을 조성을 하고 가수원에 관련된 토지를 매입을 하고 아니면은 기존의 가수원을 밭을 매입을 할 때는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되는지 많은 장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겠지만 긴 영상은 시청자분들이 잘 보시지도 않고 지양을 많이 하기 때문에 10분에 걸쳐서 이걸 설명을 다 해드린다는 건 어렵지만 한 서너 가지 제가 주의할 점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가수원이 조성된 밭을 다니시면 이렇게 지금 물이 고여 있죠. 어제까지 비가 와서 장마병이 고여있는데 첫째가 이렇게 가수원은 배수 시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밭은 재래식 밭입니다. 옛날부터 나무가 지금 수령이 한 20년 이상 넘은 밭인데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배수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오면 이렇게 물이 고입니다. 하지만 이 물이 이틀 정도 지나면은 배수가 다 됩니다. 근데 또 이렇게 또 고여있는 지금 부분들이 보니까 위에 밭에서 토사가 흘러내려와서 이렇게 배수로가 막혀버려서 물이 지금 고여있는데 왜 배수가 잘 되어야 된다는 점은 지금 이렇게 나무가 배수로 옆에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잔뿌리가 물을 흡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계속 장기적으로 내리면 이 나무 지금 현재 잔뿌리는 물에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물에 잠겨져 있기 때문에 잔뿌리가 고사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가 그치고 햇빛이 나면 뿌리가 수분을 빨아 올립니다. 빨아 올려서 이렇게 이파리에 전달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파리에 전달하면 이 이파리가 광합성 작용, 증산 작용을 통해서 이런 열매로 영양 공급이 되는데 이렇게 잔뿌리가 고사가 돼버리면 수분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수분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기 때문에 사과가 비대해지지 않겠죠. 쉽게 말해서 열매가 크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지금 시점에서는 7, 8, 9월 달은 사과 농사는 이파리 농사입니다. 이파리. 이 잎이 광합성을 통해서 사과도 크게 만들고 또 식감도 좋게 당도도 높여주고 비대해지는 그런 시기인데 잔뿌리가 고사가 돼버리면 그런 일련의 과정을 이 나무가 생식작용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배수 시설이 있는 곳이면 좋겠지만 배수 시설이 없더라도 배수가 잘 되는 곳을 찾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나무 수령이 15년 이상 넘어가는 이런 나무들은 조금 지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보편적으로 사과 나무에는 가장 열매를 많이 달고 많이 딸 때는 불과 몇 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한 7년생 해서 10년생 사이 한 5년 정도가 최고의 열매를 많이 달 수가 있죠. 근데 15년 이상 된 그 수령이 된 나무들은 그렇게 많이 달지는 못합니다. 단 가원주가 쉽게 농장주가 얼마만큼 기술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지만 초보자들은 수령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무 관리를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년 이상 넘어가는 그런 나무들은 지양을 해주시고 또 지양을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 나무를 새로 식재를 하게 되면 다 뽑아버리고 새로 여기다 심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요즘은 묘목 하나에도 15,000원 이상 되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15년 이상 된 가원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 또 하나는 귀농을 그렇게 꿈꾸시는 분들은 내가 과연 노동력을 얼마만큼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땅 몇천 평 구입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혼자서 농사를 짓는지 아니면 부인하고 같이 하든지 아니면은 누가 이렇게 같이 하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평수를 충분히 이렇게 넓힐 수도 있겠지만 부부가 하는 경우에는 저는 처음에는 2,000평 이상을 넘기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령 2,000평이라도 제식거리에 따라서 제식거리 그 나무 사이사이 심는 거리를 제식거리라고 그러는데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세 종류로 나눠집니다. 세장 방추형은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된 게 세장 방추형이고 밀식재배라는 거는 폭이 1m 50 사이에서 이렇게 쭈뼛쭈뼛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축이라는 거는 나무를 눕혀서 양갈래로 가지를 늘어뜨려서 쉽게 말해서 도장지를 받아서 열매를 다는 걸 다축이라고 그러는데 이 시설 갖추는데 돈이 몇 천만 원 그냥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고려를 해보시면 귀농을 꿈꾸시는 분들은 어느 하나의 멘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많이 받아도 이론만 가지고 농사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매나 토지를 매매를 하실 때는 전문가의 그 손길을 좀 받아보시라고 이렇게 권해드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부분들은 뭐냐면 농가주택을 구입을 하거나 전원주택을 짓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가원이 쉽게 말해서 가수원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불과 몇 메타 이렇게 집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 시골집들은. 그러나 그런 시골집들은 일상생활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원들이 10일에 한 번씩 이렇게 농약을 살포를 하는데 병충해가 오면 그 농약을 살포하는 빈도수가 더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3번은 기본이지만 4번, 5번 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같이 이렇게 장마철에는 약을 이렇게 살포하는 빈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수원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본인이 생활할 그런 집들은 약간의 거리를 두고 집을 짓든지 구매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 농약 때문에 일상생활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혹시나 시골에 귀농을 꿈꾸시는 분들은 경매 부분이나 일반 매매로 땅을 사기는 쉽지 않습니다. 농취증도 필요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제약이 좀 있지만 경매로 농지를 취득을 하시면 일반 매매로 하시는 것보다는 취득하는 과정이 보다 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원하시는 위에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전화를 주시면 전문 상담원이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온도가 31도가 넘어가는데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